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임에 실패했는데 2인자였던 리커창도 아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인물이 중국의 차기 국가주석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현재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은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긴급 보도하며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놀랍게도 새로운 중국의 1인자가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오면서 주요 외신들은 한중 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라며 해당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은 얼마 후 열릴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자신의 3년임을 포함해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베이징 외교관은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 인사들의 동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시진핑이 3년임에 실패했다는 현지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당 대회는 주로 10월에서 11월에 개최됐는데 올해는 직전 19차와 마찬가지로 국경절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중하순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 자리는 중국 국가주석이 새로운 지도부 인사를 발표하는 날이고 중국 국가주석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는 사실상 그 전에 결정됩니다. 전례에 비춰 10월에 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당대회 준비를 위한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 일정과 당대회 개최 시기 관련 건의안이 8월에 발표되는데요. 8월 말인 현재 시진핑의 3년인 실패와 함께 새로운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관측통들은 이변이 없는 한 시 주석이 당 총서기직에 유임함으로써 직권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예상이 깨지고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이 시 주석,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우닝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로지 중앙기울이 서기, 한정 부총리 등 7명인데요.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관례인 7쌍파라, 즉 67세 이하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라는 관례를 적용시키기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69세인 시진핑 주석과 72세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그리고 한정 부총리도 은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이 틀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물러나면 당연히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새로운 중국의 국가주석이 될 것이라 예상됐지만 홍콩 매체 등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10년 임기를 채우고 내년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 권력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새로운 중국의 1인자가 될까? 여기에 대해 전 세계 수많은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은 왕양이 시진핑의 뒤를 이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자유시보에 따르면 시진핑이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왕양이 차기 국가주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티베트 라싸 포탈라궁 앞 광장에서 열린 이 티베트 해방 70주년 기념식에도 시진핑이 아닌 왕양 중국 전국 정협 주석이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은 중국 국가주석이 원래 하는 자리입니다. 1955년생인 왕양은 이미 2007년 1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원에 진입했습니다. 그는 현재 권력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 5위 왕우닝, 선전 이데올로기 담당 상무위원과 동갑인데요. 헌법 규정에 따라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리커창 총리와 동갑인 왕양, 왕우닝은 최근 잔류를 위해 치열하게 경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왕양을 차기 중국 국가주석으로 지목한 결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양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이자 지난 수십 년 동안 해결 불가능했던 난제로 꼽혀온 중국 내 짝퉁을 뿌리 뽑아버리며 중국인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6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양 중국 부총리는 위조 방지 전국회의에서 올해 상반기에 단속을 통해 1만여 명을 위조 상품 생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양의 명령을 받은 중국 경찰은 가짜 건축 자재, 자동차 부품, 약, 장난감 또는 생필품 등 5만 4천여 건의 사례를 조사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왕양은 중국 내 생산된 위조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도 개시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국경 세관과 정자 상거래에 대한 감시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위조상품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 세계 위조상품 거래액이 4,6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9조 2,300억 원에 이르며 중국의 위조상품 생산량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들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기는 등 중국 경제가 받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과 전문가들이 왕양 부총리가 시진핑의 뒤를 이어 차기 중국 국가주석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전세계 주요국 핵심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이 아닌 왕양 부총리를 만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왕양이 시진핑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중국 현지 언론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매체들은 왕양이 새로운 중국 국가주석이 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국가는 한국이다 라며 왕양은 중국에서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왕양은 젊은 시절 한 식품 공장의 직원이었습니다. 고향인 안의성 수연의 식품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는데요. 문화혁명 말기에 1976년 2월 57 간부학교의 교원이 되었고 그 후 당위원회의 위원을 지냈습니다. 1979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이론선전 간부반에 발탁되어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1981년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안의 성의 당위원회 부서기를 시작으로 공천당 성위원회의 섬전부장을 지냈고 1983년에는 공천당 성위원회 부서기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이후 독보적인 행동과 사회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 그리고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발전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낸 인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왕양은 특히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왕양 중국 부총리는 한국을 자주 방문해 한국 기업 회장들과 만나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에 유독 사활을 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왕양이 중국 국가주석이 되는 순간 중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에 지각 변동이 생길 것이라며 시진핑 체제 아래 이뤄졌던 한국에 대한 차별 정책들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고 대신 그동안 중국이 한국에 저질렀던 만행들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한국에 엄청난 것을 선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왕양이 생각 중인 엄청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얼마 전 서해에서 발견된 1억 톤 넘는 대형 유전일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30일 중국 매체 CCTV에 따르면 국유기업인 중국해양석유는 최근 텐진에서 약 245km 떨어진 보하이 남부 해역에서 석유 가스전 컬리 10-2를 찾아냈는데요. 사실 이 지역은 중국 혼자만의 해양 영토가 아닙니다. 이곳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으로 한국과 중국이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곳입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아무리 중국이 이곳에서 대형 유전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한국과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한국에게는 단 한 방울의 기름도 줄 수 없다며 모두 중국 것이라 우겼는데요. 왕양은 달랐습니다. 현지 매체들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왕양은 1억 톤이 넘는 이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이곳을 한국과 정확히 지분율 50%씩 나눠서 개발에 나서거나 혹은 한국에 중국이 가진 지분을 판매하여 한국이 지분 100%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을 몰아내고 왕양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새로운 중국의 1인자로 만들려 하는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시진핑이 집권한 뒤에 중국인 망명자 수가 10배나 늘어났습니다. 한 해 1만 명대였던 중국인 만명 신청자는 시주석 집권 첫 해인 201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시주석 집권 2기에 접어든 2019년에는 10만 4,248명으로 10만 명을 넘었고 2021년에는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통계에는 홍콩과 마카오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의 수까지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중국인들의 유출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뿐 마냥입니다. 중국 공산당 핵심 인사들은 시진핑 정책의 핵심인 1대1로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며 1대1로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는 중국과 1대1로 계약을 파기해버리더니 에티오피아의 모든 사업에 대한 수주를 한국에 넘기겠다는 이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돈을 미끼로 자국의 모든 자산을 훔치려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자신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전자는 한국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청년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해준 교육 덕분에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은 이후 해외로 진출해 기술을 배워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와 에티오피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덕분에 말이죠. 또한 LG는 이 학교에서 졸업한 에티오피아인 상당수를 LG전자에 취업시켜주기도 했는데요. 졸업생 대표 다니엘 까사우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준 LG에 감사드린다 라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에티오피아의 획기적인 경제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유엔의 파병 요청을 받고 1951년 약 6,000명 규모의 부대를 한국에 파병한 나라입니다. 195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며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도왔고 에티오피아 부대는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경기도 동두천에 보육원을 세워 전쟁 고아를 보살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감동을 전해준 나라에 이제는 역으로 한국이 보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